안녕하십니까? 희망과 용기 주는 사람 공시왕 김민석입니다. 자, 오늘은 암기사항 제6강 17번 대유 신청, 18번 도시개발 사업, 19번 지적정리, 20번 등록상 정정, 21번 변경 등기 촉탁 및 등기 완료 등의 통지, 이것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번 대유 신청인데, 여러분 토지동에 따라 지적정리는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소유자를 대신해서 4가지 규정을 두고 대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죠. 첫 번째가 해당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것은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국어, 유지, 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에 사업 시행자가 대위한다 이거잖아요. 여기 지목이 한 8가지 나오는데 포인트는 공공사업이에요. 이 공공사업 등의 성질을 띠고 있는 것들은 사업 시행자가 대위한다 이것이죠. 두 번째,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 장 또는 지자체장, 그러니까 장이 대위하는 경우다 이 말이란 말이죠. 이럴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다. 자,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장들이 대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세 번째,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인 또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대위한다인데, 이것은 공동주택 부지일 때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인이라 그래가지고 뭐 주차 전용 건축물이나 상가 건물 관리인은 대위를 못하는 거죠. 반드시 공동주택일 때의 관리인만이 대위가 가능하다. 이렇게. 마지막 4번째, 채권자가 대위하는 경우가 있는데, 민법 40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다. 민법 404조가 채권자 대위 신청 규정이거든요. 이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대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4가지, 이 4가지 경우가 대위 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다음에 18번 도시개발 사업. 이 도시개발 사업 쪽에서는 지적정리를 어떻게 신청하느냐는 특례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에 대해서 보면 1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내로 소관청에다가 신고해야 됩니다. 요게 31회 때 한 문제로 나갔던 거예요. 괄호 넣기로.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 쪽에서는 소유자에게는 아예 신청권이 없고 이 사업 시행자에게만 있는데, 시행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내로 소관청에다가 신고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15일 내로 신고해라. 2번, 사업의 완료 신고가 되기 전에 사업의 착수, 변경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동 원할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동 신청하도록 요청해야 되고, 요청을 받은 시행자는 해당 사업의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소관청에다가 이동을 신청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왔죠. 자, 이 경우에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 쪽에서는 소유자에게는 신청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만약에 토지동을 원한다 할지라도 직접 신청을 못하니까 일단 사업 시행자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청해달라 이렇게. 그럼 요청을 받은 시행자가 소관청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청한다라는 게 포인트니까 이걸 왜 이 말이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동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가 있다 이랬는데, 핵심은 파산이에요. 사업 시행자가 파산해 버렸으니까 신청을 못 할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하겠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보증한 자나 입주 예정자 등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4번째로서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은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이루어진 걸로 본다. 이게 포인트죠. 이게 그러니까 원래 지적법은요 형식주의를 채워 있기 때문에 등록할 때 효력 발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가 2개가 있는 거예요. 축척 변경일 때는 확정 공고일 때,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공사가 준공된 때 이렇게 예외적인 토지도 효력 발생 시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19번 지적정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를 정리할 경우에는 토지이동 정리결의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앞에 토지이동이 나와요. 그러니까 토지이동에 따라 정리할 때 그때 미리 작성하는 것은 토지이동 정리결의서입니다. 두 번째, 소관청은 소유자의 변동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할 경우에는 소유자 정리결의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정리하려고 하는 내용이 소유자예요. 이럴 때는 소유자 정리결의서 작성한다. 토지이동이 있을 때는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작성하고 소유자가 변동될 때는 소유자 정리결의서 작성합니다.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필증,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전산 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합니다. 이랬어요. 자, 여기서는 소유자를 정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네 가지가 나오니까 이렇게 많다고 학생들 약간 처음에 여기서 헷갈려합니다. 그런데 항상 염두에 둘 것은 지적공부에서 소유자를 정리할 때 기준은 등기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나 써있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전부 등기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 그러면 그렇게 부담되지 않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서 신규 등록할 때 소유자 정리는 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합니다. 여러분, 신규 등록할 때는 아직 등기부가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신규 등록할 때 등기부 기준으로 해서 소유자가 정리가 된다. 그럼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직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다음, 자, 5번에 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완료 통지 및 등기전산 정보자료를 받은 경우 등기부에 게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대장의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고 불일치 사실을 등기관서에 통지해야 됩니다. 이랬습니다. 자, 이게 소유자가 일단 등기부상에서 먼저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대장의 소유자를 정리하세요 라고 통지가 와요. 그게 여기서 등기완료 통지입니다. 그런데 이때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랑 일치하지 않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는 대장의 소유자를 정리할 수가 없고 이때 이 토지 표시는 대장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정리해야 되니까 등기소에다가 불일치 사실을 통지해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가장 핵심은 토지 표시입니다. 토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장상 소유자를 정리할 수가 없고 등기부를 고쳐야 되게 된다. 이렇게 토지 표시 기준은 대장이니까. 그렇게 알면은 이 문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되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지금 봤던 거, 여기서 다뤘던 것들 지문들 있잖아요. 이 19번 지적정리 쪽에 1, 2, 3, 4, 5까지 정말 여러 번 출제됐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것은 20번 등록상 정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유자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잘못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가 있다. 당연한 거죠. 소유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에 관한 지적정리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고쳐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하겠냐? 이럴 때 소관청한테 해야지 읍면동장 하면 틀려요. 그때 우리 시험에 나올 때는 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그래서 틀게 됐습니다. 이때는 소관청한테만 신청할 수 있다는 거. 2번. 소유자가 지적공부의 경계 또는 면적 변경 가져오는 등록상 정정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들을 첨부하세요. 이랬습니다. 자, 입에 경계나 면적이 변경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측량을 꼭 해야 됩니다. 측량을 해야 되니까 그때 하는 측량, 등록상 정정 측량을 하고 그 성과들을 첨부해줘라. 이런 말인 거죠. 3번.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위치만 잘못되어 있다. 면적의 증감이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됐을 때 이때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이걸 정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걸 고쳤다고 할지라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면적의
진감이 없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2번하고 3번을 반드시 비교하셔야 돼요. 2번에는 경계 또는 면적 변경을 가져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는 꼭 측량을 해서 신청을 하러 가는 거예요. 직접 신청하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3번에는 면적의 증감 없이 위치만 잘못되어 있다. 손해보는 사람이 안 나온다는 거죠. 이럴 때는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 면적 또는 경계의 변경이 있느냐 또는 없느냐 그걸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토지 표시가 토지동 정리 결정 내용과 다르게 정된 경우 직권으로 이걸 정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직권정정 사유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중에 하나가 이거였죠. 토지동 정리 결정 내용과 다르게 정리되어 있다. 이럴 때 일단 지적정리하기 전에 결의서 쓰지 않습니까? 결의서는 잘 써놨는데 정리가 잘못됐다. 소관청 탓이니까 직권으로 고칠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되겠네요. 다음 5번에 토지합필 제한의 위반 등기 신청을 각하한 때 그 사유 통지가 있을 경우 소관청에 직권으로 이걸 정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각하돼서 통지가 왔느냐라고 했을 때요. 소관청의 착오로 잘못 합병 경우만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합병을 하고 그게 소관청이 합병을 하고 그에 따라 합병에 따른 등기해달라고 촉탁을 했는데 등기관이 보니까 합병 제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를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거죠. 그럼 각하됩니다. 각하됐다는 사실을 소관청에다가 통지해주면 그럼 소관청은 이것을 합병을 안 할 땅을 합병했으니까 합병되기 전 상태로 돌려야 되는데 그게 소관청 지가 잘못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권으로 이걸 정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봤던 이 20번에서 봤던 것 중에 2번, 3번, 4번, 5번이 직권정정 사유입니다. 원래 직권정정 사유는 9가지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 있는 3번, 4번이 참 많이 나왔죠. 그래서 강조한 것입니다. 자, 그럼 21번. 자, 변경 등기 촉탁 및 등기 완료 통지. 자, 여기가 나왔다라는 것은 지적법 제일 이제 3장 절차 마지막 단계 4장 지적 정리 및 등기 완료 통지에서 마지막 부분이라는 거죠. 자, 1번. 원칙적으로 지적소관청은 등기관서에 토지동이 있을 경우 변경 등기를 촉탁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동에 따라 토지 표시가 정리되니까 자, 이제 등기부 표시 정리하세요라고 촉탁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자, 신규 등록 및 소유자를 정리할 경우에는 촉탁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신규 등록 참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신규 등록은 아직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촉탁 대상이 아니고 소유자를 정리했다는 것은 토지 표시가 정리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촉탁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2번. 소관청은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할 경우는 그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등기 사실을 통지해 줍니다. 이렇게. 자,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변경 등기가 필요치 않은 경우가 있는데 자,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면 소관청한테다가 등기 완료 통지서가 와요. 등기소로부터 등기 완료 통지서가 오거든요. 그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로 그 등기 사실을 소유자에게 통지해줘라. 이런 말이고 3번. 소관청은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다. 이럴 때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내로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줘라. 이렇게 해서 변경 등기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음 4번. 소관청은 지적공부에 소유자를 정리할 경우는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지적 정리 등의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가 9가지 규정됩니다. 법에. 근데 9가지는 전부 다 토지 표시가 정리됐을 때만 전제를 하고 통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소유자를 정리했다라고 할 때는 통지를 해주지 않는데 왜 그러냐? 소유자는 등기소 소관이지 이게 지적 소관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정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봤던 이 암기상제 6강에 있던 17, 18, 19, 20, 21 내용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법에서 여기 파트를 만약에 완벽하게 안다 그러면 지적법 재밌어지고요. 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꼭 반복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